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마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여행 중 마감옥 열매로 만든 막걸리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또 발왕산에 올라서 마감옥이 자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감옥이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흔히들 마감옥을 전공등이라고 하면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마감옥은 전공등과는 전혀 다른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마감옥은 장미목, 장미과, 마감옥 속 마감옥종의 낙엽 교목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이남에 자생합니다. 해발 500에서 1200m의 산지에서 잘 자라며 중국과 일본에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공등은 맥곡과 동굴식물입니다. 전공등은 중국 남부 지역인 광동, 광서, 운남 등의 지역에 분포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전공등은 자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도 전공등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있지만 실험에 사용된 재료를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감옥이란 명칭은 모두 국내 서적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전공등 옆에 마감옥이란 한글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등은 일단 마감옥이 아닙니다. 마감옥에는 여러 한자 이름이 있습니다. 우선 마감옥입니다. 한자의 뜻을 보면 말의 값어치를 대신할 포목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목은 실제로 나무가 아니라 세금을 대신해서 내는 배와 무명을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 마감옥이 말을 대신할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마감옥으로 지팡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감옥이 튼튼하기도 하지만 요통을 치료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감옥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악귀를 물리친다고도 했습니다. 조선 초기 서거정의 동문선에는 숲에는 마감옥이 많아서 지팡이를 만들 만하기에 종에게 미끈하고 고든 것만 가려서 베어오게 하니 잠깐 사이에 한 묶음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소송 유고에는 심저감의 해봉승이 마감옥 지팡이를 보내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감옥은 다른 한자로 마감옥이란 기록이 있고 어우집에는 산에 올라가면 마감옥이 모두 거꾸로 나서 잡고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주 연문 장전상고에는 전공등은 세속에서 마감옥이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동의보감이 조선 중기에 이미 출간됐기 때문에 동의보감 내용을 그대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형적인 레퍼런스 오류인 셈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잎이 날 때 말의 이빨을 닮아서 마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열하일기에는 한 손에는 붓, 벼루, 파리채와 팔뚝만한 마감옥 짧은 채찍을 잡고 입으로는 나팔을 불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이한 이름으로 야채박록에 화추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공등은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본초소에는 전공등을 남등, 성남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전공기는 바로 전공등이다. 전공이 처음 써서 효과를 보았으므로 이름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남쪽으로 난 나무의 의지에 자라기 때문에 남등이라고 했습니다. 돌 사이에서 나고 나무에서 덩굴을 뻗어서 성남등이라고도 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전공등의 모양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읽어보면 요즘 우리가 부르는 마감옥이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감옥은 늦가을이면 모두 잎이 지는 낙엽 교목입니다. 따라서 늦가을 강원도를 가면 마감옥 잎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등은 동백나무와 같은 상록 화렵수입니다. 본초강목에 성남등은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다. 그 지역 사람들은 잎을 채취해 요통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줄기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감옥은 지팡이로 삼을 정도로 단단하고 곧은 형태를 띠지만 전공등은 덩굴식물입니다. 따라서 마감옥에는 목자, 전공등에는 등자가 붙었습니다.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는 남등 줄기는 말채찍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잎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감옥 잎은 작은 잎 여러 장이 어긋나 있으며 긴 타원형 또는
피치명으로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등은 가는 줄기에 폭이 넓은 긴 타원형 잎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전공등은 동의보감에 줄기는 말채찍과 같고 마디가 있으면서 자갈색이며 잎은 살구잎 같으면서 뾰족하다라고 하면서 본초 과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마가목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마가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모순적입니다. 마가목은 조선 후기에 기록된 한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험 단방에는 경풍에 마가목을 삶은 물을 마시면 바로 차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외에는 숨을 헐떡이며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날 때는 마가목 열매를 음력 9월에 익어서 색이 검어진 것을 따서 즙을 내 항아리에 넣고 꿀과 섞어 짙게 그늘진 곳에 두고 아무 때나 복용하면 즉시 효과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목을 이용해서 지팡이로 많이 만들었다는 내용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마가목이 요통에 좋다는 문헌적 기록은 없습니다. 마가목이 허리와 무릎, 남성의 정력에 좋다는 내용은 아마도 전공등의 효능을 차용하면서 와전된 효능으로 생각됩니다. 전공등의 효능을 보면 동의보감에는 전공등은 성질이 땄다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 풍열을 주치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음경을 발기하게 하고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하며 마비를 제거한다. 흰머리를 검게 하고 냉기를 몰아내며 풍사를 밀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초 과목에 있는 일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마가목이란 한글 이름을 붙여서 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마가목의 효능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공등의 효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강조하는 효능들이 근거가 부족해서 본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보면 마가목 열매를 이용한 식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가목 열매는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카테킨, 카로틴, 당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합니다. 마가목의 덜 익은 열매는 소르빈산이 풍부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식품 첨가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열매를 이용해서 주로 술로 담가 먹습니다. 그래서 마가목 열매가 첨가된 막걸리도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가목의 효능을 전공등의 효능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동의보감을 근거로 전공등과 마가목을 동일한 효능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공등과 마가목은 서로 다른 식물이기 때문에 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가목의 효능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가목은 마가목일 뿐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안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